명절이나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우리 전통 한과. 그 한과를 온 마을이 만드는 곳이 있다. 바로 강원도 강릉 사천면의 한과 마을이다. 그리고 그 한과 마을 중심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강릉 갈골과줄 기예능 보유자 최봉석이 있다. 이 마을에서 이제 한 500년을 이제 살았는데 저희 이제 그 6대조 칠식 할아버지께서 고종임금 때에 중추부사로 임명돼서 궁궐에서 근무하시면서 궁중에 이제 그 주방에 뭐 상궁, 소라상 차리는 상궁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한과나 뭐 이게 떡 만든다거나 뭐 우리가 음식 만드는 제조법을 기록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자손들한테 앞으로 그런 걸 쓰라고 이렇게 해서 강릉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며느리한테 전수를 해서 이제 거의 유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선대 어르신들이 기록해 놓은 궁중 수락관의 기술과 지역의 신선한 재료가 합쳐져 만들어진 명인의 갈골 과줄은 그 역사와 전통이 매우 깊다. 과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와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 6대를 걸쳐 과줄을 생산해온 명인 집안의 재료를 구하는 방법과 도구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숨어 있을 듯하다. 과연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지역이 이제 토양에서 자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역에서 이제 미처 재배가 되지 않는 원료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산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 재료인 찹쌀은 이제 발효 과정이 좀 특이해서 만생종별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주문량이 이제 많지 않던 옛날에는 조청 듣고 왔어요. 근데 조청하고 한과하고 상극이래요. 단기 바탕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삭아서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어머님들이 조청 구울 때는 아주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한과 만드는 거는 아주 제쳐놓고 조청할 때는 부정 탄다고 사람들 오는 것도 영 좋아하지 않았고, 도구는 전에는 별도로 도구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찹쌀을 좀 많이 안 하니까 찹쌀을 좀 담그는 이게 물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담그니까 함지박이나 이런 데 이제 담그고 또 뭐 찌는 것도 함지나 이런 걸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옛날에는 부엌에서 쓰던 걸 뭐 거진 다 썼죠. 처음에는 옹기에 담긴 찹쌀이 가득 잠길 정도로 물을 붓는다. 물론 찹쌀의 양에 따라 도정된 찹쌀이 지닌 수분에 따라 물을 넣는 정도는 달라지지만 처음 물을 잡을 때는 찹쌀이 물에 가득 잠길 정도로 물을 쓴다. 찹쌀이 발효되는 온도는 사계절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난방 상태와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민하게 살피며 발효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때때로 메마른 찹쌀은 물을 흡수해 부피가 커지면서 물을 뱉어내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찹쌀이 수면 위로 올라 물이 넘치기도 한다. 그래서 물을 보충해 주거나 퍼내면서 물의 높이를 적정하게 유지해 준다. 찹쌀이 발효되면 봉긋봉긋한 하얀 기포막이 꽃처럼 피어오른다. 이를 골마지라 부른다. 골마지의 정도에 따라 발효를 끝내는 시점을 알 수 있다. 발효를 마친 찹쌀을 씻는데 보통은 10회 정도 씻어준다. 이후에는 하루에 3번씩 물을 갈아주는데 2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 찹쌀의 수분 정도는 찹쌀의 상태와 발효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찹쌀이 뭉개어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한다. 만약 너무 바짝 마르면 그대로 갈아서 최종 반죽 때 전체적인 수분을 맞추기도 한다. 찹쌀이 마를 동안 불린 콩을 물과 함께 갈아 콩물을 준비한다.
찹쌀이 완전히 마르면 절구통에 넣어 찌은 뒤 고운 채로 다시 거른다. 굵은 가루는 다시 절구에 넣어 찢는다. 찹쌀이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곱게 가루낸 발효 찹쌀 가루를 콩물과 함께 반죽한다. 콩은 찹쌀 한 가마에 밥그릇 하나 정도의 콩을 사용한다. 보통 12시간 정도를 물에 불려 콩물을 만든다. 찹쌀가루와 콩물의 비율은 계절이나 쌀가루의 수분에 따라 달라진다. 명인의 반죽에는 술이나 누룩, 효모 등의 발효제를 따로 넣지 않는다. 그 까닭은 발효기간이 2주로 다른 지방보다 길기 때문이다. 장시간 진행되는 발효로 콩물만으로도 충분하다. 찹쌀가루에 미리 만들어둔 콩물을 조금씩 섞는데 이때 약간 되면서 물렁물렁한 정도로 반죽해준다. 이제 완성된 반죽을 가마에 넣고 쪄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죽 전체를 골고루 타지 않고 잘 익히는 것이다. 아궁이에 불을 뗀 후 가마솥에 물을 넣고 그 위에 산바리를 얹는다. 산바리 위에 젖은 배 보자기나 얇은 헝겊을 깔고 반죽을 넣어 덮는다. 그리고 2-3시간 충분히 쪄주면서 아래 위로 잘 익도록 뒤집어준다. 이제 반죽이 다 익었다. 익은 반죽은 죽처럼 묽은 모습이다. 갈골 과줄의 반죽은 다른 지역의 반죽보다 훨씬 묽은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잘 익은 반죽을 함지박에 담는다. 함지박에 담긴 반죽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방망이로 충분히 차준다. 이를 꽈리치기라고 한다. 갈골 과줄의 바삭한 식감의 비법은 꽈리치기에 있다. 꽈리치기를 할 때 반죽 속으로 공기방울이 균일하게 막을 형성하는 듯 생긴다. 이러한 공기막은 기름에 튀길 때 기름과 만나면서 팽화하여 부풀어 오른다. 포자가 크게 형성될수록 과줄의 부피도 커진다. 갈골 과줄은 발효된 반죽을 다시 꽈리치기해서 포자가 매우 크고 바삭한 식감을 낸다. 꽈리치기를 마치고 난 뒤에는 바탕을 만든다. 이때 바탕을 썩힌 감자 전분 위에 30여 분 정도 올려둔다. 반죽이 식으면 밀판 위에 놓고 0.7cm 정도 두께로 평평하게 펴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크기로 자른다. 반죽을 써는데 과줄은 가로 세로 10cm 내외로, 강정은 가로 3.5cm, 세로 1cm 정도의 크기로 자른다. 잘라낸 바탕은 왕골자리나 종이 위에 얹어 햇빛에 널어 말린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때는 온돌방에서 훈훈한 온도에 말린다. 바탕이 다 마르면 이제 기름에 넣어 튀긴다. 2번을 튀기는데 저온의 기름에서 먼저 바탕을 부풀린 뒤 다시 고온의 기름에서 튀긴다. 명인의 갈골 과줄이 부풀어 오르는 시간은 단 1초에서 1.5초이다. 다른 지역의 과줄 바탕이 부풀어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2초에서 3초 정도인데 비해 부풀어 오르는 시간이 짧은 것은 오랜 발효 시간과 꽈리치기를 통해 바탕 내에 공기막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과줄의 형태를 빠르게 잡아내는 것 역시 명인의 기술 중 하나다. 바탕이 노릇하게 튀겨지면 건져내어 채반에 담아 기름기를 제거한다. 기름기가 제거되면 튀긴 바탕에 조청을 바른다.
튀긴 바탕에 조청이 충분히 스며들면 검은 깨 등의 고물이 담긴 함지박에 넣고 흔들어 옷을 입혀준다. 과줄은 묻히는 고물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다. 바탕에 튀밥살을 묻히면 찹쌀산자나 찹쌀강정이 되고, 매화옷을 입으면 매화산자가 된다. 입과 눈이 즐거운 매화산자는 쌀 튀밥을 묻혀 만든 과줄로 갈골 과줄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산자의 이름이 꼭 고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튀기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천에는 모래로 튀겨낸 모래산자가 유명하다. 모래산자 제조 기술은 명인이 가진 고유한 기술이다. 그릇에 모래를 담고 숯불로 달구어준다.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워지면 기름을 몇 숟가락 넣어 잘 섞어준다. 준비된 바탕을 모래 사이에 묻은 후 숟가락으로 골고루 비벼서 묻은 바탕에 모래의 열이 골고루 전달되도록 하며, 동시에 과자의 모양을 잡아주며 과자의 속까지 다 익힌다. 튀김 바탕에 박힌 모래는 대바늘을 이용해 제거해준다. 그런 뒤 꺼내어 식힌 후 조청과 튀밥을 바르면 과줄이 완성된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족 시대에 6대를 걸친 가업의 맛은 이미 그 자체가 명품이다. 그 명품의 맨 앞자리에 있는 최봉성 명인에게 과줄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맛본 삶의 젖줄이며 터전이었다. 이제 갈골 과줄은 최봉성 명인의 오롯한 삶 전부를 넘어 전통의 발을 딛고 내일의 음식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